인싸 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며칠이죠? 4월 15일. 4월 15일은 왜 중요한 것인가요? 네, 누구의 생일이었나요, 그게? 김일성. 혹시 이북에서 오신 분들 좀 계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RFA, VO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타이타닉이라 하면 그래도 받아주지 않아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날에는 1912년 4월 15일 또 김일성이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 사상이라 하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주는 거죠, 사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원래는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루마니아? 로마니아라 하죠. 그렇죠? 네, 그 나라 말 그대로. 크로아티아라 하면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흐르바츠카. 네, 몬테네그로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츠나고라. 그 나라 말 그대로 그렇게 말을 하죠. 하여튼 루마니아는 냉전 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동구권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마니아의 독재자이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1971년도에 북한을 방문해 갖고 북한식 신격화, 북한식 개인 숭배, 거기에 첫눈에 반한 나머지 루마니아를 비슷한 나라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물론 그때 북한도 그냥 괜찮았지만 루마니아도 괜찮았지만 1980년대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정전이 자자지자, 정치 탄압도 워낙 심하고 인권 요인도 워낙 심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9년 12월 그때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트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1학년생이었는데요. 그때 효율적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길가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들 그냥 아무 무기도 없는 민간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탱크가 나타나는 게, 장갑차나 탱크. 우리가 길가에 나와 있었죠. 우리 세대 젊은이들 엄청 많이 죽었고요. 운이 좋은 사람들, 대우받을 일도 없지만 운 좋은 사람들 그냥 살아남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루마니아 정권이 무너져갖고 그 전에는 루마니아와 북한은 1949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는 계속 괜찮았고 서로 불만도 없고 그랬지만은 루마니아 의사들, 간호사들 6.25전 때 좀 지원을 많이 해줬고 저쪽에다. 그리고 또 고아들 미국도 한국 쪽에서 많이 데리고 왔지만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많이 데리고 왔죠. 1950년대, 1960년대. 그래서 관계가 좋았지만 사실 차우셰스쿠 시대 때도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1990년 3월 달에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게시판 보니까 이게 유학하기 위해 시험을 칠 수 있다. 그거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냥 시험을 보고. 아니, 또 전공은 영문학이기 때문에 영국 갈 줄 알았죠. 그래도 1990년도 초부터 좀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우리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 개발 이슈에 대해서 관심 많아갖고요. 제가 그때 희한하게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면서 한강 기적 관련 수필을 써갖고 새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 젊은이는 우리 첫째 루마니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립장학생으로 유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청받았지만 그 전에 저도 북한처럼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건물도 없고 대사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그냥 대화를 그냥 영어로 하다가 딱 끝나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Young man, wait. Korean women are gonna love you. 네, 저희 부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았어요, 그게. 네. 네. 네, 딸 둘이요. 25살, 21살. 네. 그네는 지금 Clare Booth Luce Center for Conservative Women.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보수파 젊은 여성들 교육시키는 단체예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젊은 애는 연극 저쪽으로 연극학과 저쪽에서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배경은 그렇습니다. 또 여기 한국에 와서 저는 후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계속 보람 느껴지고 또 북한과 가장 비슷하던 동구권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살면서 10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 이슈라 하면 저한테 아주 개인적인 이슈라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하여튼 여기 한국에서는 1년 동안 어학당 다니다가 학사 석사를 학교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I know, you said it, I know.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석사 맞춰갖고 학사 때 90학번, 석사 때 94학번 나이 엄청 많이 먹었죠. 젊으신 분들만 계셔갖고 그래서 하여튼 10년 살다가 미국에 가서 저기 보스턴에 있는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거기 나와갖고 2002년 9월부터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넘게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누가 지원을 했냐면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거의 중단된 상태죠. 제가 해외에 나와서 물론 한국이라 하면 저희 모국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 나와서 미국 정부를 비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USAID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다수는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일을, 좋은 작업을 하려고 그렇죠. 물론 완벽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저쪽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로 중단시키기는 닫아버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년 넘게 거기서 일하면서 한국 관련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남미, 동구권, 남아시아, 아프리카 현지에 나가서 일하던 나라들은
아프리카, 잠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탄자니아였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보람 많이 느껴지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미국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현지인들도 너무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기 잠비아 Chief of Party, USAID Chief of Party 되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루마니아 어머님. 올해 1월 18일 날 돌아가셨지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심해야 한다.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한국과의 인연이 끊긴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KEI, 워싱턴에 위치한 Korea Economic Institute,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년을 일하다가 또 여기에 HRNK,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직하게 되었고요. 작년으로부터 President and CEO, 소장이 되었죠. 업그레이드 되었죠. No pay raise.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단체이냐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여야당 고위 인사들은 공화당, 민주당, 그래도 저희들은 워싱턴 DC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동의하는 이슈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북한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도에 24년 전에 그 많은 분들은 모여갖고 아니 우리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반도 안보 정치 경제 분야라 하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권 관련 연구는 너무 부족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아직까지 동의합니다. 북한 인권이라 하면 다행히 아직까지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회에 누가 계셨냐면 두세 달 전에 돌아가신 리처드 V. 앨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실장이었죠. 저희 스승이셨어요, 그분이. 주 터키 대사님 하시던 모튼 아브라모비츠, 그분도 한 두세 달 전에 돌아가셨고 하여튼 엄청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소장하시던 칼 거시만도 저희들의 이사회에 계셨고 하여튼 공화당, 민주당 그런 분들 많이 계셔갖고 지난 24년 동안 좋은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 연구를 많이 하시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하시지만 이게 영문으로 발행물을 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문 분야라 하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불법 구금시설, 그러니까 정치범관리소. 아직까지 몇 명이나 수감되어 있습니까? 정치범관리소에. 몇 명이나 수감되어 있습니까?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20만 명 정도요. 네, 20만 명 정도.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50km? 60km? 그밖에 안 되죠. 상상할 수도 없죠. 정말로. 네, 물론 정치범 관리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화소도 있고
re-education through labor camps. 직결서도 있고 노동단련대도 있고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위성 사진 분석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동구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같은 루마니아 사람들, 동구권 사람들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키워야 되고 계속 점심 저녁 하면서 여기 한국에 올 때마다 계속 만나면서 한잔 하면서 한 잔도 아니고 여러 잔 몇 잔 하면서 그렇게 친구로서 사귀어갖고 결국 이게 믿음이 생기면 같이 협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같은 마인드셋이고요. 같은 사고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약층, vulnerable people, 여성들, 아동들, 수감자들 그 분야도 계속 지난 20년 가까이 조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the North Korean system, 북한의 정치,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인권 유린 그 분야도 계속 조사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냥 하여튼 국회 도서관만 가면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지만 영문 자료가 없어갖고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어떤 것인지 인권 유린을 어떤 방식으로 유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에 이게 좀 한 몇 년 전부터만 조사를 해왔습니다만은 북한의 정보, 이게 정보 유입, 정보 환경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지만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보고서를 한 2권이나 펴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그거고요. 물론 조사와 발행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웃리치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UN이라 하면 뉴욕, 제네바 자주 가고 저희들의 보고서 나누고 UN 회원국에다 연락을 해서 또 계속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의회는 사실 한 20년 전부터 계속 활발히 아웃리치 활동해 왔습니다만은 유럽 의회라 하면 특히 코비드 때부터 저희들은 그냥 방콕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화상 채팅하고 유럽 의원님들하고 좀 연락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엄청 많이 사귀었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한국이라 하면 대북 인권 단체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고 다들 힘들어하죠.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분들하고 좀 연락하고 가끔씩 국제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UN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UN 협의적 지위 뭔지 아십니까? Please. 협의적 지위. Consultative status. 그러니까 UN 에커석이 인정한 민간 단체들 있죠. 아이고 이게 환경 이슈라 하면 괜찮고 이런 거 저런 거 괜찮지만 근데 또 저희들은
HRNK,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PRK도 아니고요. 이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North Korea. 그거니까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사회에는 잭 데이비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고위직에 계셨죠. 저기 국방부.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45 대통령 되셔갖고 니키 헤일리 대사가 미국 UN 대사가 되셔갖고 그분은 또 니키 헤일리 대사 많이 지원하셨거든요. 지원도 하시고 하여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주지사 출마 나가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Hey Greg, do you have an ask? 원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Oh yeah, UN consultative status, UN 협의적 지위. 아유 그래서 가서 니키 헤일리 대사님 만나고 또 그 당시에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h, thank you. 대사하시던 켈리 커리 대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두 분이 도와주셔서 결국 되었습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저도 뉴욕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정도 나가면서 기차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그 당시에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유럽연합, 캐나다 다들 도와줘갖고 지원해줘갖고 결국 consultative status 얻었습니다. 이거 주시니까 파워포인트 쓰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이게 하여튼 우리는 북한 인권 관련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한반도만의 문제로 볼 수가 없죠. 이제는 저도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뭐 기업성이 있고 기회만 준다면 북한 주민들도 번영할 거예요. 확실히 100% 확실하게.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쪽 정권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이란으로 무기 수출하면서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한반도만의 문제로 볼 수가 없고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도 기회를 받아야 되고 기회만 받으면 번영할 겁니다. 확실히.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김정은 정권이라 하면 무엇을 원합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생존 아니겠습니까? 생존이죠. 생존하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돈, 외화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피, 땀, 눈물. 이제 젊은 군인들까지 우크라이나로 보내갖고 우크라이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왜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 내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면서 또 코비드
직전에는 한 40개국으로 북한 주민 한 10만 명 정도 해외 파견 근로자로 보내긴 했죠. 그 사람들의 월급에서 얼마 정도 압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한 80, 90 정도? 네. 물론 생각해 보면 저거 북한 근로자라 하면 한 달에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한 3불에서 7불까지? 미화로? 그래도 중국, 러시아, 극동이나 중동 지방에 나와 있으면 이게 90%까지 압수해도 그래도 집으로 한 100불 정도 보낼 수 있으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갖고 다들 탄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많이 지켜보셨나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죠, 사실. 2023년 10월부터 공격을 당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단체들이 누굽니까? 테러 단체들. 가자에 위치한 하마스, 레바논에 위치한 헤즈볼라, 또한 예멘에 위치한 누구죠? 후티. Excellent, outstanding. Yes, professors. Thank you, sir. 그 단체들을 지원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누가 줍니까? 이란. 무기를 누가 팔아줍니까? 북한과 중국, 그렇죠? 이게 하마스, 여러분들도 교수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마스, 헤즈볼라 무기라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북한으로부터 들어오겠습니까? Please guess. 3분의 1, 30% 정도 북한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냥 이거 구글 검색만 하시면 북한 Type 73 머신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후티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하마스도 있고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돈은 다 이란 돈이고요. 얘네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터널로 들어가서 무기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터널링도 저희들의 친구들 중에 물론 이게 좀 정보 작업을 하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대부분 북한이 직접 터널링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우만 이란에다 팔아갖고 이란이 다 해주는 거죠. 헤즈볼라, 하마스. 그래도 그렇게 연관되어 있죠. 하여튼 북한이라 하면 옛날에는 1967년도, 1973, 4년도 Six-Day War, Yom Kippur War 다 아시죠?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 그때 그 전쟁에 참전했죠. 또한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되어 갖고 1990년대 말에 북한 탱크 거기에 파병되어 있었고 tank crews and tanks on the Eritrean side. 이게 물론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외화벌이, 돈 벌기 위해서 무기를 팔고 군인들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왜 우크라이나에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게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싸우고 있고 죽고 있고 그렇습니다. 죽는 것보다 불만이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북한 군인들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애들 음식 아이 그래도 이게 뭐 남북한 군인이라면 그래도 따뜻한 밥에다가 좀 국물 좀 먹어야 되는데 러시아 애들이 그게 그 식량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아유, 그리고 다들 뭐 gunfighter, 그냥 죽고 있지만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No, they're very good soldiers. Really good. 11th Corps, 인민군 11th Corps. 물론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거 있죠. Drones, artillery, infantry 다 같이 쓰는 방법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빠른 시간에 다 배울 것입니다. 확실히.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세계 질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위협하는 나라들 몇 개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UN에서 계속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북한 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단체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하여튼 아프리카에도 몇 개국이 있고 남미에도 몇 개국이 있지만 저희들의 임무를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China, excellent. 중국, then Russia, yes. Then Venezuela, 쿠바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베트남, 또 벨라루시, 벨라루시아. 아이고 우리가 이게 협의적 지회를 얻었을 때 제가 외교관 리셉션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외교관들은 저하고 얘기 많이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얘기했어요 그때. 아유 우리가 협조를 해줬으면 그렇게 쉬었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이 아니라 쿠바가 북한을 교육시키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UN에서 주로. They learn a lot of stuff from the Cubans. 그리고 또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남아공이라 하면 사우스 아프리카라 하면 아주 훌륭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지원합니다. UN에서.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옛날에는 넬슨 만델라는 구속되어 있는데요. 미국도 그 당시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북한의 김일성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남아공 사람들이 그거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UN에서 특히. 그리고 또 남아공 사업하는 분들 중에 또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탕 사는 것도 아니겠죠? 딴 거 사겠죠? 네. Weapons and ammunition. 상당히 복잡한 세상이고 상당히 복잡한 환경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하게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해왔어요. Oops, you're filming. It's okay. 하여튼 북한 인권이라 하면
여러분들 지성호 지사님 아시죠? 지성호 의원님. 누가 데리고 왔어요? State of the Union.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네. 2018년도에 아주 긴밀한 친구지만 또 하여튼 뭐 배경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분이. 너무 잘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메시지를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 왔어요. 한국에 와 있냐고. 그리고 또 7명 또 오벌 오피스로 데리고 갔죠. 다들 같이 일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제가 나중에 그 질문을 들었어요. 이게 뭐 인권 이슈를 무기화시킨 게 아닌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성호 의원이 그렇게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한국 정치인 누구처럼 또 다른 한국 정치인 되지 말고 그냥 이 탈북자들 좀 대표하고 그러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뭐 지성호 대표님 State of the Union으로 불렀다고 그게 뭐 인권 무기화 시켰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이슈를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이슈를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씨는 정말로 북한 인권 이슈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미국에서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그 이후로는 2008년도에 2012년, 2018년도에 연장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연장 좀 돼야 되는데요. 연장 안 됐어요. 2년 반이나 넘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또 상하원 쪽에서 이 북한 인권법을 지지하는 분들은 하우스 영김, wonderful lady. 세넷 쪽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는 분명히 북한 인권 이슈를 잘합니다. 절대로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물론 뭐 하여튼 뭐 고민거리가 많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해외 정책이라 하면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대북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임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Human Rights Security Nexus. 안보 이슈라 하면 안보 이슈만 거론할 수는 없고 분명히 인권 이슈랑 연결시켜서 거론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계속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워낙 복잡한 세상이지만 세계 질서가 또다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9년, 1990년 그 당시에 세계 질서가 급변화했지만 또 요즘에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통일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5,300만 명. 북한의 인구는요 2,500 정도. 합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하죠. 저쪽 이거 뭐 development 개발 엄청 많이 해야죠. 이게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보건제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자리도 그만큼 생기고 돈도 그만큼 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방법을
빨리빨리 찾았어. 여러분들 직접 못 가시면 저를 보냈어요. 제가 정은이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네. 네. 꼭 필요 아니다. Anyway, you have a wonderful country. 저도 여기 온 지가 지금 35년이나 됐는데요. 완전 문명국이고, 완전 세계 경제 강국이고, 네. 뭘 못하겠습니까? I think you'll be fine. You'll do just fine. We need young people. 젊은 분들은 이 통일을 정말로 이뤄내셔야 돼요. 이게 뭐 한국 한반도 통일을 하면 독일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언제 통일됐습니까? 19세기 중반, 그렇죠? 솔페라인, 관세, 동맹, 솔페라인. 19세기 중반에. 그러다가 100년 만에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1989년, 1990년 또다시 통일됐죠.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나누면서 같은 정치 체제 하에서 10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1000 years. Okay, I'm Romanian, I get it. 1000 years. If you're American, you don't get it.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았죠. 그래서 통일을 하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달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Okay, this is the Romanian guy talking to you, okay? 아유, 우리는, 물론 저도 지금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은 1859년, 우리도 삼국시대가 있었거든요. 1859년도에 통일됐어요. 몰도바 지방하고 왈라키아하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에 이겨갖고 또 트란실바니아라는 지방하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이 조약기구 그때 그거는 문명인들 또 1848년 혁명 때 활동하던 젊은이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갖고 일반 농민들까지 문맹인들까지 통일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에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영토, 지하 자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한 사람들끼리의 통일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그렇게 봅니다. I'm sorry, there's too much. 오케이, 질문도 좀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